이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입니다. ESG는 기업이 당연히 추구해야 된 가치가 된 것이죠. 윤리적 차원에서, 책임적 차원에서 이제는 가치적 차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ESG를 요구하고 기업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ESG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망은 앞으로 ESG 가치에 대한 시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ESG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ESG 가치를 시장에서 사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탄소 배출권이라고 불리우는 권리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SK그룹은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 그룹사들 간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룹사의 경계를 벗어나서 ESG 거래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ESG 가치도 바로 이 시장, ESG 마켓에서 팔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ESG가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기업 가치 또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에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ESG 가치가 주가나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빈곤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 불균형 등 문제 해결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나라든 정부, government, 시장, 마켓, 비즈니스와 금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와 시장은 경제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환경, 사회 불균형, 소외계층과 빈곤의 문제에는 정부도 어쩌지 못하면 정부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아까 말라리아의 케이스를 보듯이 돈 안 되는 곳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이라는 교수는 사회적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제3의 기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실패할 때에 이를 보완하는 주체로 지역의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ESG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 따뜻한 창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이 바로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모이신 CBMC의 회원님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가치 추구를 통해 정부, 시장,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합쳐가며 융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또 어둠과 부패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시장,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지구촌이 당면한 환경의 문제, 폭력과 전쟁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한동대 캠퍼스가 ESG의 글로벌 허브로 세워져 글로벌 시민들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 26일에는 포항시와 함께 한동대학교가 캠퍼스에 ESG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밖에 소개 책자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이블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는데요. 한동대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스타트업인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초연결, 초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식의 축적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IT의 어떤 분야는 지식이 매 12시간마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지식의 양이 4배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두뇌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고 나면 아침보다 지식이 많아지는 이런 광속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세계는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을 넘어서는 초연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예측 가능성은 줄어들고 불확실성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열역학의 제2법칙이 이야기하는 엔트로피, 소위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와 혼돈,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의 증가를 유발하고 격차는 확대되며 그에 따른 사회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ESG 가치를 만들어 환경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ESG를 통해서 엔트로피의 확산을 멈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5년은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WTO 체제가 출발하는 바로 그 시점에 포항의 자그마한 학교 한동대학교는 개교했습니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며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적인 신앙교육, 공동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전공 지식을 배우게 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해 세계로 배출하는 장인 공짜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명문 대학들과 달리 실무형 현장 친화적 전공 지식을 배우게 했고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나아가 국제개발 등 전공 봉사를 장려했으며 졸업하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인재의 사명을 추구했습니다. 개교 초기부터 고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표어를 실천했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꿉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재 졸업생들은 80개 이상의 나라에서 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사에서 국장 1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지나간 27년을 바라보면서 엔트로피 시대의 센트로피 드라마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엔트로피는 앞서 말씀드린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와 혼돈을 칭하는 말입니다. 물질 세계는 열역학의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그림에 보시면 창조 질서가 붕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트로피가 있습니다. 신트로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따르는 법칙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질서가 오히려 증가하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되살아나는 에너지, 살리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라면 신트로피 법칙은 생명체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갈수록 더 악하고 추하며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엔트로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센트로피가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신트로피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엔트로피의 현상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 마약과 폭력과 싸움,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 파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엔트로피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답답하시죠?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생명, 즉 신트로피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CBMC의 모든 회원들은 바로 신트로피라는 드라마의 주역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트로피 법칙에 따라 신트로피 사역을 다시 회복하는 주체들입니다. 안동대학교는 오늘도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하는 대학이니까요. 모든 전공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수님들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사역에 어떻게 전공 지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학생들의 배움을 지도합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와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신앙과 삶이 통합된 교육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은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을 따라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길 때 제 기독 학생들과 같이 늘 나누던 표어입니다. 저는 이런 대학을 선교적 대학, 미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부릅니다. 어제 김학중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대학을 미셔널 대학, 미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고, 그런 교회를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고, 그런 공동체 CBMC 같은 조직을, CBMC 같은 단체를 미셔널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CBMC는 미셔널 CBMC입니다. 저는 2012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을 마치고 임기를 마치고 한동대학교 졸업생 기자의 추천으로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당시 고령의 제 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프리카나 먼 선교지로 떠날까봐 무척 걱정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동대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내가 한동대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교수님들도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교육을 합니다. 교수님들은 교수직을 직업, 생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리어, 경력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동대 교수님들은 그들에게 교수직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한동대에 와서 손기섭에서 학생들을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동대 교수직이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대학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수님들은 졸업생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한 손엔 복음 들고 다른 한 손엔 지식을 가르쳐 어둡고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맑게 하는 소금, 밝게 하는 빛의 사명을 하는 대학을 꿈꾸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신트로피를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CBMC 회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유명한 선교적 대학 미셔널 유니버시티